100년 넘게 지구의 도로 위를 굴리며온 독일의 자동차 제국이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하락이 아닙니다. 전 세계 비계공학의 성지라 불리며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자랑하던 독일 현지에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처참한 공경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독일의 자존심이자 유럽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폭스바겐이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던 전설적인 부품사들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100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충격적인 광경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폐허 속에서 모두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독일의 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무려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전격 투입한 것입니다. 세간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침노라는 타이타닉호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왜 삼성은 그 차가운 심연 속으로 스스로 발을 들이는 것일까? 모두가 탈출하기 바쁜 이곳에 삼성은 왜 남들이 벌이려던 사업부를 그 큰 돈을 주고 사온 것일까? 하지만 이 무모해 보이는 두박 뒤에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삼성만의 정교하고도 무서운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 곳은 독일의 ZF라는 기업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ZF는 변속기의 신이라 불리는 110년 역사의 거대 공룡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BMW, 벤츠, 아우디와 같은 최고급 세단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변속기들이 대부분 이 ZF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이 거인은 지금 15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중환자 신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ZF는 미래를 너무 앞서가려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으로 수십조 원의 빚을 내어 미국과 유럽의 첨단 기술 회사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는데 정작 고금리라는 경제적 폭풍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불투명해진 ZF는 결국 생존을 위해 가장 아끼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른바 에이다스 사업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선을 유지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수준의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미래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최적의 주행 경로를 결정하는 자율주행의 뇌이자 눈과 같은 핵심 기술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ZF가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쏟아부은 연구 비용과 인수 비용만 해도 이번 삼성의 인수 금액인 2조 6천억 원의 수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는 절묘한 타이밍을 노려 남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기술의 성체를 전쟁이 끝날 무렵 아주 싼 값에 통째로 낚아챈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에서 벌어진 거대한 약탈적 기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100년 전통의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삼성은 왜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판단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자동차라는 물건의 정의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기름을 태워 엔진을 돌리는 복잡한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퀴가 달린 거대한 고성능 컴퓨터이자 길 위를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 마력과 변속기의 부드러움이 차의 가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하고 업데이트가 잘 되느냐가 차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독일은 정밀한 기계를 깎고 맞추는 물리적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자타공인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짜는 무형의 역량에서는 처참할 정도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최신형 전기차들이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스템이 멈추는 굴욕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자체 소프트웨어 조직을 만들었지만 기계공들의 문법으로 코딩을 짜려 했던 시도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100년 된 거인들은 기계의 시대가 가고 데이터와 코드의 시대가 오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 틈을 결국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매몰되어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으로 파산 직전에 내놓은 그 핵심 유전자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몸속으로 이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ZF 인수는 단순한 부품사 인수가 아닙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과 패권이 기계 전문가인 독일의 손을 떠나 정보통신과 반도체 전문가인 대한민국 삼성의 손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영리합니다. 그들은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직접 자동차 완제품을 만들어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질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자동차 회사가 삼성의 기술과 부품 없이는 단 한 대의 차도 도로 위로 내보낼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자동차의 윈도우와 같은 절대적인 플랫폼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8년 전 하만이라는 거대 기업을 인수하며 자동차 내부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타는 벤츠나 BMW의 화려한 대형 디스플레이, 그 뒤에서 돌아가는 오디오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장치들은 대부분 삼성 하만의 제품입니다. 겉모습은 독일 차일지 몰라도 내부 장비의 혈통은 이미 한국산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ZF ADAS 인수로 이제 삼성은 자동차의 바깥 세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 도로 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자동차의 시각 시스템까지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안쪽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제 바깥쪽까지 자동차가 보고 듣는 모든 감각기관을 삼성이 통제하게 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감각기관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두뇌입니다. 삼성은 이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이며 이제는 차량용 고성능 칩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율주행 시대에 삼성의 초고속 반도체와 이번에 확보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결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는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부품을 받아 조립만 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독일의 노동자들은 평생을 바친 공장 문을 닫으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삼성은 그들의 고통이 빚어낸 틈새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 자산들을 조용히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의 글로벌 산업 지형을 결정짓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설계입니다. 삼성이 왜 이 시점에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2조 6천억 원이라는 베팅을 감행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밑그림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독일 자동차 제국의 몰락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황금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장 빠르고 냉혹하게 잡아친 것이 바로 삼성이라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가장 두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는 자동차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뒤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비즈니스판을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많은 이들이 20세기를 석유의 시대라고 불렀다면 21세기는 단연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불을 독점했듯이 이제는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세상의 모든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비싼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노다지 광산을 통째로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독일의 거대 부품사 Z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를 인수하며 지불한 금액은 2조 6천억 원입니다. 누군가는 이 금액이 크다고 말하겠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자율주행 전문가들은 이 거래의 실제 가치를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가 매수에 성공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내막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손에 넣은 ZF의 스마트 카메라 기술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숫자를 넘어선 상징성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8 같은 최고급 세단들의 앞유리에는 ZF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단순히 앞차와의 거리를 재거나 차선을 인식하는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초당 수십 번씩 도로 위를 스캔하며 아스팔트의 질감과 차선의 마모 상태, 그리고 신호등의 미세한 변화와 보행자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까지 모조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ZF가 지금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공급한 스마트 카메라는 5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수백만 대가 전 세계 신차에 추가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끼치는 점은 바로 이 데이터의 양과 질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무서운 포식자로 군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들이 매일매일 본사 서버로 보내주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결코 연구실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의 복잡한 밤거리나 눈이 무릎까지 쌓인 알프스의 험준한 산길, 혹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런던의 도심 데이터가 있어야만 인공지능 운전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인수로 이 모든 실전 데이터를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ZF가 지난 10년 동안 독일과 미국의 주요 도로에서 수집해온 방대한 영상 데이터와 온갖 기상 상황, 그리고 수억 건의 돌발 변수가 담긴 30조 원 가치의 인공지능 학습용 도서관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테슬라가 독점하던 데이터 권력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조널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거대한 구조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수천 개의 구리전선 뭉치로 연결된 원시적인 기계였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영상을 운전석 화면으로 보내기 위해 차 바닥에 수미터의 전선을 깔아야 했고, 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모두 달라 소프트웨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처럼 전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차를 앞부분과 중간, 그리고 뒷부분처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하나의 강력한 중앙 컴퓨터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구역별 중앙 컴퓨터 시스템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분야입니다. 이미 삼성은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엑시노스 오토라는 고성능 차량용 프로세서를 공급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ZF의 고성능 카메라와 레이더 시스템이 삼성의 반도체 설계 능력과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까요? 벤츠나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수백 개의 부품사를 찾아다니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에게 자동차의 앞부분을 통제하는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가져다 달라고 주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화면도 삼성이고 이를 찍는 카메라도 삼성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 칩과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삼성의 혈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삼성 없이는 차 한 대도 도로 위로 내보낼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드웨어의 주도권은 여전히 독일이나 일권 기업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차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두뇌와 신경망은 이미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과 매우 흡사한 구조입니다. 겉모습을 만드는 제조사는 수십 곳에 달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글의 운영체제나 퀄컴의 칩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자동차 산업의 구글이자 퀄컴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이제 구독경제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센서 하나를 팔면 그 수익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듯이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거나 새로운 편의 기능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사업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만약 전 세계 1000만 대의 차량에 삼성의 통합 시스템이 탑재되고 각 차주가 자율주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1만 원이라는 소액만 구독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삼성은 공장을 돌리지 않고도 매달 1000억 원의 형들을 챙기게 됩니다. 1년이면 1조 2천억 원이라는 순이익이 발생하며 차가 도로 위에 존재하는 10년 혹은 15년 동안 이 수익은 멈추지 않고 들어옵니다. 부품 하나 팔아서 몇 퍼센트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독일 기업들이 피를 흘리며 싸울 때 삼성은 우아하게 앉아 전 세계 운전자들의 지갑에서 디지털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슈투트가르트와 민헨에서 비명 섞인 한숨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100년 동안 피땀 흘려 자동차라는 완벽한 기계 하드웨어를 완성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 권력과 소프트웨어의 패권을 대한민국 삼성에게 사실상 헐값에 넘겨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법률은 이제 모든 신형 차량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장착하지 않으면 아예 판매 허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현재 10조 원 수준이지만 향후 10년 안에 190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삼성은 이 거대한 황금 시장의 길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차단했습니다. 결국 다가올 미래의 자동차 전쟁은 누가 더 강력한 마력을 가진 엔진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도로 위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분석해 가장 안전한 인공지능 운전사를 구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은 이번 ZF 인수를 통해 테슬라가 오만하게 독점하던 데이터 권력의 견고한 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습니다. 벤츠와 BMW 그리고 아우디의 눈과 귀가 이제 삼성의 서버로 실시간 연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삼성의 인공지능은 더욱 똑똑해질 것이며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선순환의 고리를 삼성이 선점해버린 것입니다. 독일의 전통 강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저 바퀴 달린 금속 껍데기를 만드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줄 모른다는 실존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느긋하게 전 세계 모든 도로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석유를 퍼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 모빌리티 패권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잔인하면서도 영리한 설계의 진짜 실체입니다. 100년 전 내연기관의 탄생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역전극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처절한 데이터 전쟁의 끝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웃게 될 자는 누가 될까요? 그 해답은 이미 삼성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0과 1의 숫자로 빠르게 쓰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ZF 인수 소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전율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독일이나 미국의 경쟁사들이 아닌 바로 옆나라 일본과 거대한 자본으로 추격해오던 중국이었습니다. 삼성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강의 전장 연합군, 즉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LG와 SK라는 4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초격차 봉쇄 전략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삼성과 현대자동차라는 과거의 앙숙이 보여주는 전례 없는 밀월관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두 기업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판매량 3위라는 강력한 제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삼성은 그 플랫폼을 움직일 뇌와 눈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ZF의 자율주행 눈과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반도치가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GMA와 결합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됩니다. 이는 벤츠나 BMW조차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반도체를 사오기 위해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엔비디아 눈치를 봐야 하지만 현대차는 바로 옆집인 삼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칩을 맞춤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LG와 SK의 역할이 더해지면 시나리오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LG전자는 이미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와 모터 시스템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는 미래 모빌리티의 혈액이라 불리는 배터리 시장을 삼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보면 한국의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출력과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싸고 안정적이지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고성능 자율주행 로봇이나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는 가벼우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 같은 세계 최고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배터리 3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능의 타협이 없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술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이엔드 시장의 표준을 한국이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반면 과거 자동차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드웨어의 성공에 취해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 것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정교한 엔진과 아날로그적인 조작감을 강조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차 안에서 얼마나 매끄러운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한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꾸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전무하다시피 하며 폐쇄적인 갈라파고스 생태계에 갇혀 자국시장 보호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삼성이 ZF를 인수하며 데이터 제국을 건설할 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구식 변속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고민하고 있었으니 그 격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역시 거센 자본력을 앞세워 추격해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봉쇄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고성능 반도체인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규제로 중국은 최첨단 공정의 칩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그 안을 채울 지능이 부족하다면 결국 저가형 시장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번 인수를 통해 서방 세계의 표준 기술인 ZF의 유전자를 완벽히 흡수함으로써 중국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기술적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으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압도적인 지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로 시장을 장악하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그려봅시다. 2030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체의 브랜드는 비록 벤츠나 BMW 혹은 현대차일지 몰라도 그 차를 움직이는 심장은 한국의 배터리이며 도로를 보는 눈은 삼성이 인수한 ZF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뇌는 삼성의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즐기는 화려한 영상과 사운드는 LG와 삼성, 하만의 기술이 책임집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가 사실상 대한민국 전장연합군의 기술 집합체가 되는 셈입니다. 삼성의 이번 ZF-ADAS 사업부 인수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 회사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이동하는 거대한 길목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검문소를 세운 사건입니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삼성이 8년 전 하만을 인수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은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하만이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며 삼성의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ZF 인수 역시 몇 년 뒤에는 삼성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을 넘어 자동차라는 인류 최대의 산업 영역에서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지배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자는 도태되고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베팅하는 자가 세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비록 늦게 시작했을지언정 가장 영리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체급을 키웠고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서구 열강이 독점해온 자동차 패권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대이동의 시대를 말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LG와 SK가 그려가는 이 거대한 연합군의 진격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이미 백기를 들었고 중국은 기술의 벽에 막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세계 최강의 제조 생태계를 모두 갖춘 나라는 이제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성의 2조 6천억 원짜리 도박은 결국 수백조 원의 가치로 되돌아올 위대한 승부수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대한민국이 만드는 미래 모빌리티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든 삼성의 잔인할 정도로 정교한 설계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